그럴 땐 제가 제일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직접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의 속에선 가능해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상담은 최면 속에선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오죽 많이 상담해 봤겠어요. 꿈에서 험한 모습으로 나온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상담을 오죽 많이 해 봤겠어요. 그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GYGK님 궁금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서 남겨봅니다. 제가 50대인데 초3 때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서 동생 아버지 돌아가신 인연으로 돌아가신 찾으러 다니신다고 얘기했고 살아계실 때 쪼그려 앉아 계실 여유가 없었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길목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가 지나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모습에 제가 아버지를 알아보았더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시고 장례차로 일부러 지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라고 말하고 장지를 갔습니다. 꿈속에서 태양을 쫓아가는 놓치는 꿈이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것도 참 많이 나온 질문인데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써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고 또 이런 걸 보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꿈은 말입니다. 꿈은 늘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걸 과장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꿈이란 속성이 그래요. 꿈의 70%는 내가 평소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걸 극대화시켜서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꿈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학습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아는데 잠을 잘 자야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일단 막 들어오는 정보를 미처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 기억에 쌓아놔요. 그리고 이때 기억은 아직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걸 잠을 자면서 우리의 뇌가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잠을 잘 때 이 쌓아놨던 이 정보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 분류를 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시켜놔요. 그리고 단기 기억은 싹 비우죠. 이 기억을 분류하는 과정의 부산물이 꿈입니다. 그 기억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꿈인데 그런데 이 꿈은 바로 이 과정에서 무언가 내가 평소에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나 늘 내가 불안해했거나 이런 것들을 더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죠. 더 좀 표시하게 되고. 그래서 꿈은 거의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걸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꿈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체험을 하시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 실제로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이나 험한 모습이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뭔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험하면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굉장히 험한 데 있구나. 뭔가 한을 풀지 못했구나. 이 마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게 뭐예요? 천도제. 보통 이런 경로를 타게 되죠. 그런데 물론 가끔 현몽이라고 하죠. 현몽이라고 해서 꿈에서 이제 돌아갈 분이 나타난 경우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내 현재 불안이 그분의 모습으로 투영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돌아가신 분의 한이 아니라 내가 뭔가 그분한테 해주지 못했거나 미련이 있거나 풀지 못한 내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현몽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진짜 현몽은
나를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조마조마하게 하지 않아요. 무언가 나에게 내가 너무나 힘들 때, 정말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거나, 뭔가 감정이 해소되거나, 뭔가 내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진짜 현몽은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뭔가 굉장히 막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꿈에서 그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불안과 한이 아니라 내 풀지 못한 감정이 투영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제일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직접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의 속에선 가능해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상담은 최면 속에선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오죽 많이 상담해 봤겠어요. 꿈에서 험한 모습으로 나온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상담을 오죽 많이 해 봤겠어요. 그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면 걱정했지 우리한테 뭐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아무 미련 갖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자기들 우리 삶을 잘 살아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지, 그렇게 조언해 주지, 뭐 어디 가서 뭐 몇 자리 옮겨 달라, 아니면 뭐 좀 사 달라, 뭐 좀 해 달라, 이렇게 나타난 경우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해 달라고 나타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불편한 꿈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뭔가 풀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에 미련이나 풀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혼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 하듯이 차분한 마음으로, 상상으로 그 돌아가신 분이 되어서 나를 보고 얘기한다고, 한번 그런 관점으로 내 입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내 입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분의 관점으로 나한테 말한다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입으로 그 관점을 한번 말을 해보세요. 대부분 그렇게 뭐 해달라고 하는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이런 관념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이승에서의 장례식 날은 저쪽 세상의 생일날인 거예요. 축제날인 거예요. 다시 멀리 여행 떠나갔던 동료들을 다시 만나는 아주 기쁘고 축복스러운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간 그 고향인 거죠. 저쪽이 고향인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이 땅에서 힘들었던 마음들을 편히 쉬고 이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자꾸 밑에서 막 깽깽깽깽거리고 막 거기서 뭐 "너무 고생하지."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러면 오히려 저쪽에서 잘 못 지내요. 그 미공개 메시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절대 천도제 좀 지내지 말라고. 그럼 자기들 너무 힘들다고. 자기들도 저쪽 세상에서 자유롭게 좀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자꾸 여기서 막 천도제네 뭐네 불러대면 또 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물론 이제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대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혹시 내 마음에 어디가 풀리지 않은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세요. 네. 임나경님, 이것도 아까 그 라임님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 그래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런 꿈을 꿨을 때, 그 할머니나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떤 마음일지,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도대체 나의 어디를 봐야 할지, 나의 어디를 보라고 나타나셨는지,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내가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없이 나타나신 거지?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저분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 뭐 저분들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저 모습으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 알려드리고 온 거지?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셔야지. 혹시 내가 뭔가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원하는 게 있나? 해줘야 될 게 있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나?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GYG님, 다시 돌아보는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해들어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GYGK님은 그래도 저렇게 받아주셨네요.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감정 그릇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특히 이제 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났을 때 많이 심란하죠. 그죠? 많이 심란하죠. 그런데 정 그러시면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그 혼자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왜 그 감정이 가장 이렇게 좀 강렬한 감정이 있다면 한번 그 감정으로 그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한번 내 입으로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처음엔 좀 어색하고 낯설고 하다가 조금씩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느낌으로 말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물론 너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내 입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꼭 저한테 상담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도 뭔가 풀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 도움 받아야죠. 근데 꼭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 아니다. GYGK님, 그래요.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돌아가시면 걱정하는 거예요. 다 잘 계세요. 다들 잘 계십니다. 아무리 뭐 자살이나 험하게 가신 분들도 다 잘 있습니다. 다 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